경기도. 네, 뉴스 정면승부 현근택 변호사, 이기인 사무총장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 청문회 얘기는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그 비방록 관련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다른 방송 나와서도 내가 이걸 얘기하면 자칫 형사 고소고발 당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많이 얘기를 못한다 해서 청문회에서 면책특권 있을 때 이 얘기를 더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비망록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녹음 파일도 더 있나 이런 게 궁금한데 예, 있다 없다만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야 하고 피해를 입었던 보좌진. 그 보좌진은 지금 대중에 공개된 녹음 파일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수의 국민의힘 내지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 녹음 파일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면 그 녹음 파일이 아마 생생하게 생중계가 될 겁니다. 네. 사실 자료가 필요 없네. 그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아니, 그러면- 계산기를 돌려보셨으면 그러면 더 좋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청문회 열어 가지고 다른 뭐 자료 안 준다 할 거 없이 그 녹음만 한 되지. 5번 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안 해요, 근데? 네. 아니 왜안 하는 저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전선을 안 더 가네.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일 더 말하자면 이른바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아니 그 싶은데. 녹음 파일 많으면 한두 개 정도 언론에 해서 보도하고 그다음에 인재청문회 자리에서 한 두세 개 틀면 그럼 뭐 모든 그쪽으로 집중될 거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 보죠. 그게 왜안 짧게 되지? 할게요. 그 부정청약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일체 안 내고 있대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화내는 거는 그쵸. 열심히 청약통장에 돈 붓고 그 집 하나 살려고 그렇게들 노력하시는데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시켜 가지고 37억에 분양받고 지금 시가가 80억이래잖아요. 그 본인의 자료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뭐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 자료 빨리 내놔라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콧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안 내는 게 더 공격하기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 자료를 왜 안 내냐면서 계속 그 청문회장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면 대체하라니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자, 저희 다른 얘기로 왜 안 넘어가죠. 해? 저 재밌긴 한데 저희 또 그리고 다뤄야 이해가 될 게 안 가네. 많아서. 예, 네. 예. 내일 정무수석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아마 좀 뭔가 타협을 보면 좋겠네요. 신천지 특검이나 뭐 청문회 날짜나 이런 것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천지 하니까 어쨌든 특검과 상관없이 합수본에서 엄청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또 특검이 필요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이 고양시 쪽에서 종교 시설을 만들려다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또 5만 명쯤 5만 명인가요? 네,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2023년 5월에 시켰다. 지시가 내려왔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뭐 체벌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안 어떻게 보는지 특히 고양시 하면 또 우리 김종혁 최고시니까. 저희 지역이에요. 그 네. 해당이. 음. 근데 이제 2023년 5월달에 5만 명 입당시켰다는 것과 별개로 네. 저희 고향병에서 벌어진 건 그 풍동에서 있었던 건데 2023년 12월 26일이에요. 날짜까지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 네. 그날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번쩍번쩍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물류센터라고 사서 건물 색칠도 잘하고 한 다음에 5년 동안 그걸 통통 비워놨어요. 그러다가 5년 뒤에 슬그머니 그것을 종교 교육시설로 바꾼 거야. 근데 고양시에서 그걸 허가를 해줬어 그냥. 그게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12월 26일 날.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가서 그날 1인 시위 시작하고 시도위원들이 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대형 현수막도 걸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좀 웃긴 게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신천지 힘이 세구나 그런 게 전 민주당이 바로 쫓아올 줄 알았어요. 네. 바로 그 다음에 선거였잖아요. 4월달에 다음에 안 쫓아오더라고. 현수막을 안 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한 열흘쯤 뒤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그 저한테 전화도 걸려왔어요. 형. 신천지 건드리면 선거 못 치러. 걔네 힘 센 애들이야. 이런 얘기를 당에 있는 사람도 전화 온 적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아는 사람들인데 전혀 예상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로비를 하더라고요. 반은 협박이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고양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국민의힘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그 시장한테 찾아가서 그 다음날 막 항의를 하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막겠다라는 협약서를 쓰자. 그래서 그 협약서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산된 거죠. 그렇죠. 그게 주민들과 거기 목사님들과 뭐 종교인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아하. 여러 차례 시위를 하고 그래서 1차 1심, 2심, 3심에서 그 얼마 전이에요. 그게 한 2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부분에서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졌는데 네.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허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위를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저께 보도된 거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 항의하고 그랬더니 그때 고향 병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서 저 보고를 해라라는 텔레그램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게 그래서 뭐 250명, 2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다운가입. 인천 중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부산 사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 원래 여기 제일 유명한 데는 과천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과천에 본사가 있으니까. 네. 본사가 아니라 이제 본당이라. 본사. 근데 이게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2022년 8월에 청도에 가서 이만희 만났더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 들어왔을 때 2번이나 막아줘서 우리가 10만 명 가입했다. 그래서 그때 도와줬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팩트가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지난번 대선 윤석열 후보 될 때는 10만 명 정도는 다 가입한 거죠. 그러면은 10만 명이면요. 우리가 250개 지역구로 치면 한 군데에 한 500명? 이 정도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금 뭐 합수본은 2007년 대선 때 것도 찾았다는데 이거는 시효가 다 지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시효는 지났지만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이다. 옛날부터 한나라당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다라는 거를 밝히기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 계속 이어져 온 거니까. 그래요. 이거는 민주당은 크게 관련이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뭐 크게 나온 게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호남에서 또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호남은 호남대로 따로 했을 그러니까 테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한 사례는 민주당에서 많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지지난 총선인가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 위장단체라고 하는 청년생각이라는 단체에서 그 모 지부장과 한 5개월 동안 같이 유튜브를 한 적도 있었었고 신천지와 연관된 그 언론사의 창간 3주년 행사에서도 당시 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이 종교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축사를 하기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여야 공이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가입한 사례는 아니지만 여야 공이 신천지와 관련된 행사 내지는 뭔가 이벤트들과 연관돼 있었던 사례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공론의 장을 열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박을 하면요, 사실은 2020 코로나 그때 지금 네. 이제 과천 나가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기를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방부제 위반으로. 네, 그러면서 채취하고. 사실은 네. 뭐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신천지 측에서는 안 되겠다. 이재명 됐다가는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쪽으로 선 거잖아요. 윤석열은 우리 압수수색 영장도 2번이나 막아주고 접촉부는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단히 구도상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지금 말도 나오고 있고 아이고 뭐 사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신천지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은 그 단식도 제가 보기엔 신천지 특검 반대 단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통일 특검 우리 하자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는 또 뭐라고 수용한다고 이제 하니까. 아니 지금 완전히 결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선 의원들이 제안했지만 네. 지금 원내대표가 오케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완전히 오케이 한 건 아니다. 근데 네. 이게 함부로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게 통일교 특검 출발을 그렇게 했다가 전재수 장관 연관되는 바람에 좀 역풍 맞았잖아요. 네. 마치 드루킹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를 막 뭐 검찰 채취하고 그래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각각 다른 성향의 성질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걷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역에서 네. 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이른바 조금 그 주류가 아닌 종교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 행사에 와서 같이 사진을 찍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치인들이라면 그게 뭐 표가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촉하다가 보면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슨 뭐 인원에 대한 동원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얽혀 있을 가능성이 개별적으로는 꽤 커요.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2010년대부터 그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도 이제 아무도 안 나오니까 신천지. 그래서 총학생회나 동아리연합회 이런 데를 막 잡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었죠. 그럼요. 그러다가 뭐 들키고 사퇴하고. 통일교나 JMS나 뭐 이런 데들을 보면 다 대학교 기반으로 많이 해요. 네. 학생회장. 이것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연관되었다고 하는 대순진리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순진리회가 대통령이랑 무슨 정진상, 그러니까 그 판결 대장동 판결에서 현출됐잖아요. 그 대순진리회 덕분에 9,000표 더 얻었다는 정진상 비서실장의 발언이 나왔고 남욱 씨 같은 경우에도 그걸 섭외하기 위해서 뭐 4억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네. 게 그 판결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 신천지를 받으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대순진리회도 넣자 이렇게 된 거 우리 헌법상 정교유착의 어떤 분리 이 정신을 정확하게 좀 천명하자라는 차원에 그렇게 공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드루킹 특검처럼 통일교만 하고 또다시 뭔가 사안이 발달되고 발전되면 다시 한번 특검을 논의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 것 같은데 지금 막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거. 이거 언제쯤 같아서. 얘기예요? 대순진리회? 최근입니다. 최근. 이게 시장 때고 시장 때고 2014년 판결은 최근에 나온 거고. 선거에서 얘기가 있었다. 남욱 변호사가 이제 대순진리회 건널 목적으로 1억 8천을 마련했다. 이런 취재 결과가 있었고 근데 정진상 실장 측은 그 당시 이 시장 지지율 높아서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고 대순진리회 측은 당시 상황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당시에 씁쓸합니다. 네, 2년 전에 22년 12월에 JTBC에서 단독했던 기사네요. 네. 대순진리회까지 거기가 분당 재생병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거기도 신도들이 거기까지는 많나요? 안 갈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추가적인 의혹은 의혹 제기는 좀 자제하고 네. 대신 이제 판결문 내지는 선고문에서 현출된 부분만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 종교 특검으로 완전히 이제 근데 이게 참 그 집중된 조직화된 소수가 어떤 작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경선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큰 물리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정치인들 같은 고충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네,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강선우 의원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녹취가 공개된 지 3주 만인데요. 국민께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지금 김경시 의원, 강선우 의원 그리고 그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3인이 1억을 두고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 진술은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뭐 부실했다 이런 경찰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이거는 이기인 총장님부터. 일단은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을 두고 사실 특검을 해야 된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안을 전부 다 특검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한 사건만 국한해서 보면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뻔히 실거주지인 서초는 빼고 압수수색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가 끝나고 나서야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거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뭐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1금고도 지금 행방을 못 찾고 있다고 하고 또 심지어 그 이웃 주민들이 그 김병기 대표의 집에서 이 사다리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 거기서 금고가 오간 건 아니라는 그 의혹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경시 의원 출국하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더딜 정도로의 수사는 전 뇌물죄 수사는 처음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대표 모두 다 당적이 없고 무소속이니까 이젠 민주당도 특검 받는 거 부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좀 재승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논의를 해가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공수처가 해도 되지 않나요? 정치자금법이면. 그런데 아마 지금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민간인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연관성 있으니까. 김경시 국회의원 아마 수사 국회의원 대상이 될 텐데 되죠. 김경시 의원은 또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좀 관련성 물론 말씀처럼 뭐 관련 사건이니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저도 좀 답답해요. 이 수사를 지금 보면은 어쨌든 세 사람 말이 다 다르잖아요. 말 다르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같이 불러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느낌으로는 그 남모 사무국장이나 김경시 의원 말을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강선우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말이 셋 다 다르기 때문에 셋 다 다르면 셋 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은 질문을 하면 돼요. 돈 줄 때 잘 있었어요? 돈 그러면 지금 제일 큰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경시 의원하고 그 사무국장 말이 제일 다른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모 사무국장이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거 한 장.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안했는지 아닌지 물어보면 되는 거고 돈 줄 때는 어쨌든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모순되는 건 이제 돌려줬다는 말은 또 똑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법을 언제 돌려줬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냥 셋 다 앉혀놓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대질심을 하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받았다는 거는 어쨌든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준 사람도 이제는 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는 그 1억 돌려받았다는데 어떻게 돌려받은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원래 모든 수사의 기본은 돈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처음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뒤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반환이 됐는지 제가 보기엔 반환됐을 리가 없거든요. 그거 그 1억 분명히 그 공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공천 받게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인사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1억 자기가 받은 거 가지고서 인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만약에 까지면은 그게 밝혀지면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오겠죠. 공관위원들한테 인사했을 가능성도 있고 김병기 그때 당시에 간사에게 인사했을 수도 있고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당장에 이 제일 중요한 건 강선우 씨 계좌를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이걸 열어봐야 돼요. 근데 현금으로 그냥 왔다 갔다 글쎄 하지 제가 않았을까요? 보기에는 이미 그때는 아마 그 돈이 좀 지난 다음이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을지 현금으로 왔다 갔다 했을지 아니면 뭐 계좌로 어떻게 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이건 그냥 시간 질질 끌면서 뭐 도망갔다 뭐 해외 도피했다가 돌아와서 서로 입 맞추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발표하는 것 같아서 신뢰가 좀 정말 안 가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뭐 계좌는 당연히 들여다 볼 텐데요. 공천원금 받고 주고받는 거를 계좌에 넣었다고 할 리가 있겠어요. 잘안 상식적으로. 그러죠. 네. 근데 희한하게 재선시 의원인 김병시 의원이 초선 입성 비례 입성할 때 네. 마침 서울시당 위원장인 안교회 의원한테 후원금 500만 원을 줬다라는 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1억만 받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김병시 의원 그 보도도 됐지만 장남 그러니까 동생이 하고 있는 부동산 시행사가 서울 SH에다가 오피스텔 2개 지어가지고 280억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 막내 여동생도 무슨 뭐 교육 컨설팅 하는데 9천만 원의 사업을 수주 받았답니다. 네. 이득이 너무 커요. 그러면 본인에게 공천을 주는 사람에게 이런 돈을 안 줬겠어요? 커미션 내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아하, 이게 그 단지 뒤에? 그냥 1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네.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벌어들인 돈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걸 과연 몰랐을까 공천권자들이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또 시장이 누군가요? 오세훈 시장이죠. 야. 오세훈도 그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또 하여튼 제가 볼 땐 성역 어렵습니다. 없이 다 수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단순 공천 언급뿐만 아니라 김경시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커넥션 문제. 그럼요. 같이 좀 SH 공사 내지는 그거를 뭐 전결로서 끝냈는지 시장한테 보고했는지까지 수의계약 형태인지 누가 어떻게 어떤 외압을 줬는지도 샅샅이 뒤져야죠. 네, 지금 김 시원의 가족이 운영하거나 연관된 업체가 계약한 건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건 7개 업체였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1심 선고입니다. 내란 방조 뭐 주요 임무 종사 이런 건데요. 최근에 뭐 이렇게 외식하고 부부 동반으로 돌아다니는 뭐 사진 같은 것도 뜨고 이런데 뭐 이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짧게 현근택 변호사님. 15년 구형 지난번에 체포방해에 대해서 10년 구형했는데 5년 나왔잖아요. 네. 약간 작았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언론에 약간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법정 구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형이 아마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반 이상 한 10년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기인 총장님은 한덕수 총리 그때 탄핵 구명 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네. 본인은 정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CCTV 공개된 걸 확인해 보니 말리기는 그냥 앉아서 웃고만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암묵적 동조 내지는 묵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죄질을 아마 가반을 해서 10년 구형이 5년보다는 그 반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것 같다. 몇 년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15년 구형이 아마 7년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데요. 8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앞뒤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워낙 또 이제 고령이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또 감형 사유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초범. 논란이 초범? 있어서 초범은 제가 봤을 때 판결문에서는 빼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그거를 반영하고 워낙 또 비판이 많다 보니까 변호사들은 사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근데 있는 건데 초범인 경우에는 양형이 있으면 무조건 네. 반영하게 돼 있겠어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마 초범이지 그러니까 않을까 판결문에 한덕수 대표도? 써놓고 안 읽을 수는 있어요. 네. 아. 네, 그렇게 써놓지 그런 말고.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돌아다닌 그 돈가스 먹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게 하필 이제 윤 대통령 사형 선고 다음 날이어가지고 좀 이상하냐 뭐 이상하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좀 근데 많은 것 그걸 같습니다. 선고하기 전날 지금 그게 공개가 됐어요. 네. 내일 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다면서요? 네. 왜? 뭐 크게 반영이 되겠습니까만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 주목!